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 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라 어리고 때도 많이 쓰지만 제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며 훌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아픔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결혼을 해도 별다른 설레임이 없었어요. 다른 부부들은 신혼생활 때 깨가 쏟아진다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도 했고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딱히 두근거리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인 성격이라 남편감으로 딱이었습니다. 제가 게으른 편이고 요리도 정말 못하는데 남편은 청소, 요리 등등 집안일을 너무 잘했죠. 저보다 더 잘하다 보니 항상 남편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 둘이서 노는 게 가장 재밌었거든요. 제일 친한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부부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남편은 더 가정적이더라고요. 다른 집 남편들보다 아이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엄마 역할을 저보다 더 많이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들 밥도 다 챙겨주고 준비물까지 살뜰히 챙겨주었죠.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 저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제 남편을 보고 왜 이렇게 가정적이냐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남편이 좋았고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흔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 저에게 이런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고 저희는 아들과 함께 셋이서 소풍을 가려고 했어요.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거기에 저장된 다른 여자의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애칭과 하트 이모티콘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둘이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둘은 이미 만난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제 폰으로 저장을 하고 때를 기다렸죠. 같이 살면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들한테 너무 잘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던 그 여자는 2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남편과 띠동갑 이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어린애가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을 만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며칠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남편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 친구를 찾아가 의뢰를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를 얻었어요. 다행히도 친구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눈치 못 챘는 줄 알았는지 남편은 무척이나 놀라했고 저는 그 여자와 삼자 대면을 하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그 여자와 정리하겠다며 저한테 사과라고 무릎도 꿇고 난리였지만 저는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생각 정리도 다 끝냈고 그 여자한테 고소장이 곧 갈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대체 어떤 여자길래 남편이 그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 애가 왜 이렇게 뻔뻔한 건지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어린애한테 그런 눈빛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의 상간녀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말을 했어요. 오빠, 이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살 거지? 저도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같이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보다 저희 가정을 버린 남편한테 더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상간녀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랑 왜 살아? 나 이혼 안 할 건데? 나 와이프 없이 못 살아. 남편의 말에 저와 그 여자 둘 다 놀랐어요. 당연히 이혼을 할 생각이었고 한번 바람 피운 남자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스스로도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요. 제 앞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상처받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놈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신이 가져요. 아, 그리고 곧 고소장 갈 거예요. 법정에서 봬요. 이 말을 하고 저는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따라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갈 길 가는데 뒤에서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 말에 저와 남편 둘 다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상간녀는 울먹이며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남아야 했죠. 그때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남편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줄 알았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남녀끼리 만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알려주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위자료도 많이 받고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했죠. 남편은 저를 볼면 복이 없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게 해주었고 그 여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변호사도 없었고 결국 제가 승소를 했죠. 남편과 상간녀의 회사와 가족, 지인들한테까지 소문이 다 나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가정적인 면을 알았던 사람들은 많이 충격도 받았습니다. 길고 긴 소송이 끝나고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서라도 그런 놈을 제 곁에서 떼어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여자애와 만나서 고생하는 걸 한번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회사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무직자로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망가져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 더 통쾌해요.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과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좋았고 아이도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해주니 책임감도 생기더군요.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하루하루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혼은 했지만 아이 때문에 같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는 이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난 후라 그 자리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아들도 부모님이 떨어져 사는 걸 적응했거든요. 저희가 항상 모이면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그땐 오로지 아들 이야기만 해요. 아들의 교육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전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개인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채로 쳐다보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 걔랑 헤어졌어. 굳이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라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상간녀와 관계를 끝내든 말든 저와 관계가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으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그만... 상간녀가 임신한 아이가 결국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편으로 안타깝긴 했지만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고 저는 다시 아들이 있는 자리로 갔죠.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직업이 교사라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도 수업을 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칠판만 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뒷문을 쾅 하고 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죠. 술에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으며 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내 아이를... 그렇게 됐어. 이런 사람 밑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너네들은 여기 앉아있니? 당장 나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교실 밖을 뛰쳐나갔고 저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분 뒤 경찰들이 와서 상간녀를 연행해갔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죠.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속닥속닥거리고 있었고 저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경찰서로 가서 상간녀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벌였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 다시 합치려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고, 뱃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모두 제 탓이라고 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확신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게 저와 전 남편이 데이트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전 남편 머릿속에 저와 아들 생각으로 가득해서 상간녀한테 소홀하게 대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그 여자한테 소홀해진 것이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 남편이 기분 좋은 날이 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 그날마다 저와 아들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날 일을 피운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저에게 한마디의 물음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상간녀한테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그때 경찰서로 전 남편이 들어와 이리저리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곧장 상간녀한테 가지 않고 저한테 와서 괜찮냐고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그 순간 상간녀는 화를 미친 듯이 냈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전 남편은 그 여자한테 가지 않았어요. 무시한 채로 경찰관에게 갔고 이야기를 했죠. 전 남편은 그 여자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아내 관리 잘해. 너 때문에 나 직장 잃으면 어떡하니? 이러니까 어린애들 만나면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학교 분위기가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했죠. 당연히 만취한 여자가 하는 헛소리는 믿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들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상간녀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 여자의 아이를 제가 잘못되게 만든 걸로 믿고 있었고 그 여자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죠. 저와 친하던 선생님들까지 저를 멀리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저를 상간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따가운 눈초리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학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저를 해고시켜야 한다고 했죠. 이런 교사 밑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 여자가 오해한 거라고 100번 말하면 뭐하나요? 어차피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상간녀 때문에 저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저는 어떻게든 그 여자한테 복수하리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전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복수를 하는 동안 아들과 많이 못 놀아줄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출근도 하지 않으니 아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써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라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 척척 해왔는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등하교도 혼자 하고 준비물도 잘 챙겨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들이 등교를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은 바로 제 아들의 등교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상간녀였죠. 네가 내 인생 망가뜨렸으니까 나도 네 인생 망가뜨려줄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 여자가 등교하고 있는 아들을 찍어서 보낸 거면 제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아들의 학교로 가면서 전 남편한테 연락을 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 남편도 엄청 놀라하며 학교로 왔죠. 그리고 저는 그 학교 앞에서 그 여자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땐 이미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난 후라 학교 앞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한테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반대쪽에서 전 남편이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전 남편이 그 여자 앞으로 가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뛰어오던 전 남편은 자신의 아내인 상간녀 앞에 서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발걸음이 멈췄죠.
그 여자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우리 아들은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꼈는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전 남편을 쳐다봤고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도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잔 속삭였어요. 쪽팔리게. 그 순간 경찰들이 학교 앞으로 들이닥쳤고 그 여자는 연행되어 갔죠. 저와 전 남편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전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떠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고 저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아들이 위험할 뻔했으니 말이죠. 그 여자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다가 결국 법정에 들어가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 금세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 매몰차게 그 여자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아들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고 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전에 일하던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이죠. 쫓겨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다시 부르니 가기 싫더라고요. 제 말은 아무도 안 믿어주다가 이제 와서 소문이 나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다신 돌아가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뒤 개인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도 나름 학교 선생님 출신이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죠. 점점 유능한 선생님들도 영입을 하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할 때보다 수입은 2배 이상 늘었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동네에도 학원을 세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와서 제 인생이 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학원 아이들을 보면 다 제 친자식같이 느껴지네요. 오래오래 아이들을 보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도 저를 너무 잘 따라주고 스스로 잘 해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한텐 늘 미안한데 반듯하게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죠. 저는 이젠 과거의 아픔은 다 잊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다 훌훌 털고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